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순한 석유와 타오르는 사막의 땅이 아니다. 낙타가 여권을 가지고 여성이 운전대를 잡으며 새해는 폭죽 대신 조용한 기도로 맞이하는 나라. 전통과 대담한 현대성 사이에서 조용히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국가. 오늘 영상에서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를 중립적이고 열린 시각으로 탐구해 본다. 아라비아, 서아시아의 불타는 심장.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의 지리적 중심일 뿐만 아니라 메마른 자연의 거칠음과 급격한 사회 변화가 만나는 대조의 지점이다. 215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지닌 이 나라는 거의 서유럽 전체와 맞먹는 크기로 마치 하나의 축소된 대륙처럼 뻗어 있다. 특히 이 광대한 면적의 90%는 사막으로 덮여 있으며 그중 루브알알리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연속 사구 사막으로 인간이 거주하기 거의 불가능한 곳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이 단 하나도 없다. 식수와 농업용수는 모두 값비싼 해수 담수화 설비와 지하수 추출에 의존한다. 기후는 가혹하다. 여름에는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어 아스팔트를 녹이고 모래바람이 땅을 휩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겨울이 되면 타북, TABUK과 같은 북부 지역에 눈이 내린다. 끊임없는 더위로 알려진 이 땅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눈으로 덮인 모래 언덕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SF 영화 속 장면처럼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지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생태학적 극단의 살아있는 증거다. 자연이 끊임없이 인간을 시험하면서도 가끔은 숨막히는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곳, 너무 뜨거워 만질 수 없을 정도지만 타북에는 눈이 내린다. 사막 산책과 눈사람 만들기, 당신이라면 먼저 어떤 것을 시도해볼까? 아래에 댓글로 알려줘. 국가의 상징, 낙타 유목, 아이콘에서 현대의 사치로. 서구인의 눈에 낙타는 단지 사막의 교통수단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우디인에게 낙타는 국가 정체성과 유목 역사, 문화적 자부심이 깊이 새겨진 신성한 상징이다. 베두인 조상시대부터 낙타는 단지 이동수단이 아닌 우유와 고기, 노동의 자원이자 사막의 배로 불렸다.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는 이제 사치와 위신의 상징으로 진화했다. 자나드리아 축제나 압두라지즈 국왕 낙타 축제와 같은 연례 낙타 미인 대회는 규모와 화려함에서 패션위크에 견줄 만하다. 완벽한 낙타는 코 모양, 입술의 볼륨, 목의 곡선, 전체 자세 등으로 세밀하게 평가된다. 최고급 낙타 한 마리의 가치는 최대 5천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 낙타들은 연예인처럼 대우받는다. 비즈니스석 비행, 전용 여권 발급, 인간 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전문 수의학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단순한 동물에 수백억 원을 쓰는 것은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다. 전통 가치를 계승하고 현대에 맞게 격상시키려는 사우디 엘리트들의 선언이다. 낙타는 단지 유산이 아니라 현대에 맞게 보존되고 재해석된 살아있는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다. 전용 제트기나 다이아몬드 시계가 사치의 기준인 세상에서 사우디는 위신이 네 다리로 걸어다니고 스타일 있게 침을 뱉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하지만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다. 낙태에 대한 지속적인 존경은 이 사회가 미래로 달려가면서도 뿌리를 잇지 않는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황금 안장이나 VIP 동물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고 있고 그걸 함께 가져갈 거야. 다음에 낙타를 본다면 단지 사막 택시가 아니라 5천만 달러짜리 포즈를 가진 런웨이 모델로 생각해보자. 사우디 여성의 은밀한 아름다움. 사우디 여성들은 오랫동안 전 세계의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아바야와 니캅 같은 겸손한 복장 때문만이 아니라 감춰진 것과 그 너머에서 빛나는 부정할 수 없는 매력의 강렬한 대조 때문이다.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가치에 기반한 사회 속에서 사우디 여성들은 문화적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표현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왔다. 이들의 소셜미디어에서의 존재감은
특히 두드러진다. 전통적인 미학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정체성을 받아들인다. 뷰티 블로거, 패션 디자이너, 기술 창업자에 이르기까지 이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대신 목소리와 아이디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빛을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감정과 지성이 깃든 언어로 말이다. 사우디 여성의 눈은 단순히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꿈, 지혜를 담고 있다. 몸이 제한된 세상일수록 영혼은 더욱 높이 날아오른다. 사우디 여성들은 고요하지만 확실하게 고정관념을 허물고 있다. 큰 소리로 외칠 필요조차 없다. 때때로 한 번의 눈맞춤이면 세상을 멈추게 하고 귀 기울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부 없는 전통 결혼식.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객들 앞을 걷는 결혼식이 일반적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결혼식이 엄격한 성별 분리 속에서 진행된다. 이곳의 결혼식은 남성과 여성을 위한 두 개의 별도 행사로 나뉘며 공식 절차가 끝난 후에야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남성 공간에서는 전통 음악과 명예와 충성을 상징하는 의식용 검춤이 분위기를 채운다. 반면 여성 공간은 고급 패션쇼처럼 변모하여 하객들이 오뜨 꾸띠르 드레스, 눈부신 보석, 정교한 메이크업을 선보이는 무대가 된다. 이는 사우디 여성들이 공공보수성의 경계를 벗어나 자신들의 스타일과 아름다움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드문 기회 중 하나이다. 아마 가장 독특한 점은 결혼식 내내 신랑과 신부가 거의 서로를 보지 못하고 예식 후의 만남이 신성하고 친밀한 순간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공공연하게 공유되지 않는 시간 말이다. 이 관행은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섬세함 속에서 길러진다는 이슬람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강력하게 반영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숨겨진 아름다움. 사우디아라비아가 끝없는 사막과 타오르는 열기뿐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이 나라는 조용히 자신을 세계에 드러내며 유산, 지형, 문화의 놀라운 다양성을 지닌 땅임을 보여주고 있다. 세심하게 계획된 관광 프로젝트를 통해 고대의 땅을 세계적 수준의 명소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사막의 보석 아룰라는 수천 년 된 유적이 있는 헤그라 에이체그라의 고향이며 요르단의 페트라에 견줄 만한 바위에 새긴 무덤들이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그러나 가장 상징적인 특징은 아마도 코끼리 바위일 것이다. 코끼리 모양의 거대한 사암 바위가 붉은 석양빛 속에 홀로 서 있는 이 장면은 이제 사우디 관광의 상징이 되었다. 홍해 연안의 제단은 유산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도시다. 고대 아랍 상인의 이야기를 담은 정교한 나무 조각 가옥들이 있는 알발라드 엘바라디의 구시가지는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드 분수 FAHD 파운틴은 무려 300m까지 물을 뿜어올리며 나라의 상승 의지를 상징한다. 그리고 페르시아만 연안의 단맘은 느린 리듬을 제공한다. 매력적인 해변, 풍미 가득한 길거리 음식, 여유로운 해안 분위기가 사우디가 단지 메마른 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각 명소는 이 나라가 단순한 석유 국가가 아니라 자연과 문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숨겨진 보물이라는 점을 더해준다. 커피와 차 문화. 많은 문화에서 커피는 단지 잠을 깨기 위한 음료일 뿐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 세계 전반에서는 커피는 의식이며 환영이고 환대의 상징으로 사회적 예식의 수준까지 격상된 존재이다. 아라비안 커피는 보통 카다멈과 함께 전통적인 달라 주전자에 끓여지며 컵의 절반만 따른다. 항상 오른손으로 제공되며 이는 존중의 미묘한 제스처다. 이 소량은 주인이 계속 따라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상징한다. 손님이 커피를 마신 후 잔을 살짝 흔드는 것은 예의 바른 무언의 신호로 이제 충분합니다. 라는 뜻이다. 차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가족 모임, 비즈니스 미팅,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다. 대화만큼이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19년의 획기적인 사회개혁이었다.
남성과 여성이 공공 카페에서 함께 앉을 수 있게 된 것. 보수적인 사우디 사회에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단지 좌석 배치의 변화가 아니었다. 사회적 전환이었고 성 역할과 공공 상호작용에 있어 섬세하면서도 깊은 변화를 뜻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커피는 단순한 문화 그 이상이다. 과거와 미래, 전통과 개혁의 다리인 셈이다. 문화 정체성이 넘치는 축제들. 사우디아라비아는 종종 엄숙하고 내성적인 나라로 인식되지만 주요 축제 기간에는 생동감 넘치는 활기로 변모한다. 특히 9월 23일의 국경일과 이슬람 명절인 이 이드 알피트르 기간에 더욱 그렇다. 이 행사는 단지 공휴일이 아니라 전통이 현대 생활의 리듬 속에서 자랑스럽게 중심을 차지하는 공동체적 단합의 순간이다. 국경일에는 전국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다. 초록과 흰색 국기로 장식된 거리, 국가 상징으로 밝혀진 건물, 리야드, 제다, 담맘 등 도시에서는 성대한 퍼레이드와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이날은 단순한 국가 건국 기념일을 넘어 유목민의 땅에서 지역 강국으로의 변화를 상기시키는 강력한 상징이다. 라마단의 끝을 알리는 이드 알피트르는 용서와 관대함, 가족 재회의 시간이다.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축복을 나누며 특히 어린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에이디야라는 작은 돈봉투를 받는다. 기쁨과 번영의 상징이다. 사우디 어린이들에게 이 이디야와 함께하는 미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순간이 된다. 불꽃놀이도 풍선도 필요 없다. 이 축제들은 사회의 영적 깊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기억, 국가적 자긍심, 그리고 전통과 발전 사이의 조화를 살아 숨쉬는 형태로 보여준다. 독특한 요리 정체성. 사우디 요리는 단순한 재료의 조합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선언이며 쌀 한 톨, 고기 한 조각, 향신료 하나하나를 통해 사람과 땅, 전통 사이의 관계를 드러낸다. 캅사, 만디, 맨디, 제리시, 무타바와 같은 요리는 단지 일상 음식이 아니라 결혼식, 종교 축제, 왕실 연회에서 빠질 수 없는 영혼의 음식이다. 국민 요리인 캅사는 바스마티 쌀에 양고기, 닭고기 또는 생선을 넣고 계피, 정향, 카다멈 등 풍부한 향신료로 양념해 만든다. 만디 역시 사랑받는 요리로 지하 구덩이에서 천천히 익혀 고기의 부드러움과 훈제 향을 보존한다. 제리씨는 요거트를 넣은 짭짤한 밀죽이고 무타바는 매콤하고 짠 생선밥 요리로 시골에서 유래해 지금은 도시 식탁의 자랑이 되었다. 덜 알려졌지만 정말 특별한 요리는 시그치구의 이다, 우유와 버터로 지은 밥이다. 부드럽고 살짝 달콤하며 향기로운 이 요리는 아랍식 리조또로 여겨지며 소박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따뜻함과 위안을 가득 담고 있어 보통 가족 아침 식사나 종교 명절에 즐겨 먹는다. 사우디 요리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좇지 않는다. 그 대신 깊이, 역사, 그리고 대지와 바람, 진심 어린 환대를 통해 정체성을 드러낸다. 자, 지금 당장 어떤 음식이 당기시나요? 왕실 캅사인가요? 아니면 포근한 아랍 리조또인가요? 댓글로 선택을 남겨주세요. 주의! 다른 사람의 선택을 읽으면 갑작스러운 식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알사우드 왕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할 때 알사우드 왕가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왕가는 이 왕국을 건국하고 거의 한 세기 동안 이끌어온 왕실이다. 오늘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왕조 중 하나로 자산은 약 1조 4천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단순한 부를 넘어선다. 정책, 문화,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능력에 있다. 국왕과 왕세자는 단순한 명목상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들은 전략적인 국가 개발에 직접 참여하며 개혁을 이끌고 비전 2030이라는 대담한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석유 의존 경제에서 다양한 다부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왕실의 영향력은 교육, 미디어, 투자, 관광까지 퍼져 있으며 사우디의 글로벌 이미지를 전통에 뿌리를 두되
현대적이고 환영받는 나라로 재정의하고 있다. 특히 감동적이고 지속적인 전통 중 하나는 국민이 국왕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어려운 시기에 지원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시대에도 이 관행은 깊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왕정 체제가 상아탑에 갇히지 않고 국민과 가까이 있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사우드 왕가는 단순한 통치 집단이 아니라 연속성과 개혁, 그리고 고대 관습과 현대적 비전을 결합한 리더십의 상징이다. 리야드의 낯선 삶의 리듬.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는 단지 정치 및 재정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국가의 맥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도시의 일상 리듬은 대부분의 수도와는 다르다. 진짜 삶은 해가 진 후에야 시작된다. 여름에는 기온이 섭씨 45도, 화씨 113도를 넘는 경우가 많아 리야드는 극한의 기후에 적응한 생활 방식을 갖추게 되었다. 낮에는 거리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타는 듯한 더위 때문에 야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이 되면 도시는 깨어난다. 카페는 새벽까지 문을 열고 쇼핑몰은 활기로 가득 차며 문화 행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진다. 이로 인해 세계 주요 수도 중 드문 야행적인 생활 문화가 형성되었다. 리야드는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킹덤 센터의 쌍둥이 타워를 연결하는 스카이 브리지는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볼 수 있는 숨막히는 전망을 제공하고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단지인 리야드 시티 블러바드는 연중 내내 음악, 패션, 음식 축제를 개최한다. 한편 사우디 국가가 탄생한 역사적인 지구 디리아츠리에는 현재 복원 중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유산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 리야드의 삶은 단순한 기후 대응이 아니다. 과거를 지키면서 미래를 대담하고 창의적으로 그려가는 사회의 상징이다. 문명을 재정의하려는 미래 도시 에네옴.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를 재편하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야심찬 계획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도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에니오엠을 공개했다. 무려 5천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 도시다. 에니오엠은 단지 도시가 아니라 국가적 비전이며 기술, 지속 가능성, 인간 혁신이 만나는 현실 실험실이다. 그 중심에는 더 라인이 있다. 이 도시는 길이 127km의 선형 구조로 자동차도 도로도 없고 탄소 배출도 제로다. 고속 지하 열차가 이동 수단이 되며 도시 끝에서 끝까지 2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학교, 병원, 상점 등 모든 필수 서비스는 어디에서나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더 라인은 통합 AI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환경을 모니터링하며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 생활을 보장한다. NEOM에는 생명공학, 재생에너지, 고급 관광을 위한 전용 구역도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가 어떻게 새롭게 구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세계적 기준이 되고 있다. 아직 건설 중이지만 NEOM은 이미 비전 2호 선급의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지 경제 다각화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이숑테의 NEOM이 21세기 인류가 어떻게 살고 일하고 꿈꿀 수 있는지를 새롭게 상상하는 청사진이다. 히지리력. 세계 대부분과는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시간을 이슬람 음력 체계인 히지리력으로 측정한다. 이 달력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그레고리력보다 약 11일 짧다. 이 차이는 단순한 종교적 요소를 넘어서서 일상생활과 행정 절차에 깊은 영향을 준다. 실제 세계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직원들이 매년 조금씩 더 일찍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음력 12개월이 양력보다 먼저 끝나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들이 회계 및 예산 계획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엄숙함과 영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히즈리력의 새해에는 서구처럼 폭죽이나 카운트다운으로 맞이하지 않는다. 대신 새해의 시작은 기도, 조용한 가족 모임, 성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시간에 대한 철학이 소음보다 사색을,
화려함보다 내면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히즈리력은 시간이 보편적인 절대값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세계를 정의하는 문화적 렌즈이며 단지 행성의 공전이 아니라 영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흐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석유에서 우주까지의 야망.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원유 수출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석유 제국으로 알려져 왔다. 석유는 단지 경제를 형성한 것뿐만 아니라 왕국의 번영과 지정학적 영향력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은 단지 모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층권 너머를 향한 야망이다. 미션 2 2030 전략의 일환으로 이 나라는 항공우주 및 첨단 기술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중 역사적인 순간은 첫 사우디 여성 우주 비행사 라야나 바르나위 라이에 야나이치 발나위가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발사된 것이다. 이는 성평등과 기술 역량에 있어 역사적인 도약이었다. 단순한 우주 임무를 넘어 이것은 상징적인 선언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이상 단지 사막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미래에 참여할 준비가 된 국가라는 것이다. 우주적 야망과 병행하여 사우디는 국내 생활도 재구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막을 생명으로 바꾸고 있다. 주바일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담수화 시설은 기술적 경이로움으로 이 메마른 지역의 주민들과 산업을 위해 매일 수백만 리터의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이는 대담한 사고방식이다. 도전을 기회로 바꾸고 과학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실현하는 것. 석유에서 행성 탐사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있다. 자원 위에 세워진 국가가 아니라 지성과 비전으로 새롭게 구상된 국가로 유동적인 시간 감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간은 서구 문화처럼 직선적이거나 엄격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분과 최엄밀히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은 모든 만남에서 존재감, 인간관계, 정서적 공감을 우선시한다. 회의가 예정 시간보다 몇 시간 늦게 시작되는 일도 흔하지만 이는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목표가 시간 엄수가 아니라 진정한 연결에 있기 때문이다.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몇 시간씩 이어질 수 있고 이를 끝낼 급한 이유는 없다. 진정한 가치는 그 순간 거기에 있는 데 있다. 사우디 문화에서 시간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영적 일치와 공유된 의도의 문제다. 물론 이러한 유연한 시간 인식은 외국인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 특히 협력이 중요한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주요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는 점차 글로벌 표준에 맞춰 시간 규율을 맞춰가고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사우디 사회가 여전히 느림, 부드러움, 그리고 완전한 존재감을 포용하고 있다. 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철학이다. 시간은 이겨야 할 마감이 아니라 온전히 경험해야 할 강물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풍요로운 관계 속을 부드럽게 흐르는 존재로 여겨진다. 생활비, 기본과 사치 사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생활은 당신의 생활 방식에 따라 놀랄 만큼 저렴할 수도 있고 놀라울 정도로 비쌀 수도 있다. 소박하게 사는 1인 가정은 월 1,100달러 정도로 임대료, 기본 식사, 교통비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은 서비스와 가끔의 여가 활동을 포함한 쾌적한 생활을 원한다면 월 1,600달러 이상의 예산을 권장한다. 주거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중간급 아파트는 보통 월 400 전체 700달러 수준이며 식료품과 교통은 정부의 연료 보조금과 저가 슈퍼마켓 체인의 존재 덕분에 비교적 저렴하다. 승차 공유 앱과 대중버스도 보편화되어 있어 통근은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반면 고급 의료나 사치스러운 여가 생활,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 골프 리조트, 고급 호텔 등은 특히 현지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상당히 비쌀 수 있다. 리야드와 제다 같은 대도시는 소도시나 농촌 지역보다 생활비가 확연히 높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생활비는 이 나라의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다. 검소한 학생부터 전통 가족, 글로벌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생활 방식 계층이 존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삶과 편안함 사이의 균형이다. 여성의 부상,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 여성에 대한 제약이 강한 나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 변화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여성은 더 이상 사적인 공간이나 전통적인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날 그들은 한때 오직 남성만의 공간이었던 곳에 등장하고 있으며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리야드 거리에서 택시를 모는 여성 운전자부터 CEO로 일하거나 NEOM 같은 국가급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성 엔지니어까지 사우디 여성들은 그들의 역량이 누구와도 견줄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2018년 여성 운전을 허용한 획기적인 결정은 단순한 법적 개혁이 아니었다. 변화의 물결 속 첫 번째 파장이었다. 주목할 점은 이 변화가 단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사우디 여성들의 내면의 결단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원한다. 교육을 추구하고 사업을 시작하며 문화적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차 재정해야 하고 있다. 이 혁명은 조용하지만 엄청난 무게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한 성별의 권한 강화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전 2030, 현대화를 향한 추진력. 사우디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국가 전략으로 평가받는 비전 2030은 단순한 경제개혁 계획이 아니다. 이는 사회적 재탄생을 위한 청사진이며 석유 중심의 유산을 넘어 국가를 이끌기 위한 원동력이다. 이 비전의 핵심은 경제 다각화에 있다. 석유 수출에서 관광, 기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야로의 전환이다. 리야드와 제다와 같은 도시들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겪고 있으며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지구, 국제음악축제, 활기찬 예술 중심지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변화였다.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우디 비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여성들은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으며, 외국 예술가들은 왕국의 주요 무대에서 전시회와 공연을 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세계 사이의 문화적 다리를 놓고 더 깊은 상호 이해를 촉진한다. 비전 2030은 단순한지 현대화의 꿈이 아니다. 이는 한 국가가 오래된 한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내부에서부터 미래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당신이라면 어떤 이유로 사우디를 방문하고 싶은가요? 테크 컨퍼런스, 음악 축제, 아니면 낙타 미인 대회?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로 3개 다 골라도 됩니다. 보수와 현대가 만나는 곳. 지구상에서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과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건 사우디아라비아일 것이다. 이 나라는 종교와 전통이 여전히 기반을 이루는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현대화가 가속화되는 역동적인 모순의 공간이다. 흐르는 아바야를 입은 여성이 EDM 콘서트를 알리는 대형 광고판 앞을 지나갈 수 있다. 한쪽에서는 이슬람 사원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층 빌딩 쇼핑몰에서 넌 불빛이 빛난다. 이 대조는 충돌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두 세계를 융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증거다. 물론 여전히 제약은 존재한다. 종교법은 여전히 적용되며 많은 공공장소에서 성별 분리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는 자동차 없는 인공지능 도시 엠니 이어마이미를 건설 중이며 세계적 음악 축제인 사운드스톰을 주최하고 여성들을 우주로 보내고 있다. 이러한 병조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매혹적인 나라로 만든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유연함을 통해 도전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서구화가 아니다. 사우디 고유하고
깊이 이슬람적인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해야 하고 있다. 전통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성과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간다. 여권을 가진 낙타부터 미래 도시 NEMM,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여성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열린 시각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열린 질문입니다. 이 나라가 향하는 방향은 어디이며 그 과정을 통해 세계는 스스로를 다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 세상을 더 깊이 탐험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